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원주시 의회도 도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0여 년 전 관선 시대에 만들어진 단체장 관사 지원 조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상식선을 넘는 관사 지원 실정을 보도합니다. 북한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인접 지역에 통제 초소가 설치되는 등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 지역 자율방범대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됐습니다. 방범 활동 중 신속한 응급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청 청사를 순천에 신축한다는 강원도의 계획과 관련해서 원주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NS 등에서도 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서 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임시의 첫날 도청 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강원도가 도청 신축을 사실상 춘천으로 한정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타시도의 경우 도청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부분 이전하여 신축하고 있다며 도청사 신축을 강원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의 의견이 아닌 강원도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 이전 행정 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도청 이전은 SNS상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열린 강원도청사 신축 심포지엄을 춘천시가 후원했다는 점과 춘천에 남는다는 계획이 밀실회의만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원주 등 남부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리에 새로 짓는다라는 식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춘천 내부에 머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전체 의석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에서 도청 신축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는 상황. 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를 요구한 데 이어 시의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도청사 신축 문제가 지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가구와 전자제품 구입 비용, 여기에 관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선 시대에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부시장 관사 비품으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전자제품과 가구 목록입니다. 480만 원짜리 에어컨과 226만 원짜리 김치냉장고 등 모두 1,400만 원이 넘습니다.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지원 근거입니다. 관선 시절 40여 년 전 만들어진 맞춤법조차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3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모두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난방과 전기, 전화의 수도요금까지 모두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사에 대한 이 같은 대우가 상식선을 넘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위공무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를 유지하고 또 생활용품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내 시군들이 관사를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강원도의 부단체장 임명에 있다며 강원도가 계속해서 임명권을 주장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지역 자율방범대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됐습니다. 원주시는 도비와 시비 등 5,600만 원으로 지역 방범대별로 한 대씩 모두 33대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마련해 원주시 자율방범연합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방범 활동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인접 지역인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발생 농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철원 돼지 사육 농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돼지 농장 입구.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곳인데 차단봉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접 지역이라 긴장감이 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안쪽과 바깥쪽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누구도 농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농장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들어가려는데 이동 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철원구는 경기도와 통하는 국도 2곳에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접 지역인 춘천과 홍천, 원주 등에도 소독 통제 시설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곳이었던 거점 소독 시설은 이번 주 안에 18곳으로, 6곳이었던 통제 초소는 13곳으로 늘려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통제 초소를 늘리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농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농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가 돼 있어도 작은 야생동물들 침입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야생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 짐승들이기 때문에 밤에 울타리 쪽으로 해서 불빛 가지고 아니면 소리 나는 거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간조를 편성을 해서. 북한에 이어 경기도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번지며 2곳 발생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강원도 내 돼지 사육 농가들이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위기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원주 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오는 21일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상담을 실시합니다. 특별 상담 주간에는 상담 신청 의뢰 공문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직장인 부모의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저녁 9시까지 야간 상담이 진행됩니다.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진행돼 심리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위기 학생의 학교 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강릉 원주대가 정부의 국책 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 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3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원주 문막 반개 산업단지에 산학융합 캠퍼스를 신설하고 오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 164명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80제곱미터 규모의 집 한 채가 일부에 불에 타 한때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며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관찰사 밥상이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개발됩니다. 관찰사 밥상은 관찰사가 정무를 보면서 먹었던 일반 밥상과 손님 상차림, 연회나 잔치 음식 등 테마별로 개발돼 강원 가명 등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10월 초에 열리는 삼토 페스티벌에서 관찰사 밥상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 감영은 1395년에 설치된 이후 1895년까지 500년간 유지됐고 전국 8도 감영 중 유일하게 복원을 마쳤습니다. 도내 장애인들에게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10,000대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까지 도내 장애인 운전자 10,000명에게 자동으로 통행료가 감면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서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시스템 노후화로 중지됐던 생활 지리정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원주시는 일자리 정보와 상권 분석, 무료 와이파이, 주차장 위치 등 시민 편의 정보와 함께 지역 문화 관광 정보와 연도별 항공 사진, 도로 점용 굴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생활 지리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최신 항공 영상도 수집해 도시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주 화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의회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한 원주시의회 조창희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횡성 청소년 수련원이 일반에 매각됩니다. 횡성구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갑천면 병지방리 청소년 수련원 건물 2동과 토지에 대한 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3년에 건립된 횡성 청소년 수련원은 횡성군과 위탁 운영단체가 기부 체납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파행 운영되다 2015년에 용도 폐지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KTX 평창역 인근에 있는 금당산에 순환 방식의 등산로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평창구는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당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KTX 평창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는 순환형 등산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8km의 등산로는 새로 만들고 기존 노선 2.9km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도 진행됩니다. 영월 지역 관련 기관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홀몸 노인을 돌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월 보건소와 영월 돌봄 사회서비스센터는 업무 협약을 맺고 홀몸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는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 치매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서비스 센터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